하나의 사기꾼이 보내고 났더니 다른 사기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화제의 인물들을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만났었고, 어제는 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만났었고요. 오늘은 새로운 보수당의 제1호 인재로 영입이 되면서 어제 큰 화제를 뿌렸죠. 김웅 전 검사를 초대했습니다. 김웅 전 검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죠. 검사 내전을 베스트셀러에 올리기도 했던 스타 검사였고, 그랬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항의하면서 사표를 또 던져서 그것도 화제였는데, 정당의 새로운 보수당의 깜짝 입당을 어제 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된 겁니다. 직접 만나보죠. 새로운 보수당 1호 영입 인재 김웅 전 검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웅입니다. 아니,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만 놀란 겁니까? 주변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도 뉴스 보고 하셨습니다. 진짜요? 네, 물론 제 처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께는 예. 내일 아마 정당에 들어갈 것 같다 정도만 말씀드렸고, 그래서 심지어 저하고 지금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업자도 뉴스 보고 알고서 저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로 깜짝 입당이 맞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럼 이 질문부터 바로 가야겠습니다. 아니, 이 질문 가기 전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뉴스 보고 놀란 다음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통화를 피했고요. 혼날까봐? 예. 일단 통화를 피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마음을 좀 굳게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사실은 지난 8월에 검사 내전이란 책이 크게 베스트셀러, 돌풍을 일으키면서 저희 뉴스쇼에 작가로서 나오셨잖아요. 저랑 인터뷰 하셨잖아요. 길게. 예. 그때 제가 느낀 김웅 검사의 이미지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정치인 이미지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스스로도 저는 생활형 검사입니다. 저 같은 검사도 있어요. 여러분 막 이러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의 길을 평소에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글쎄요, 저 국회 다니면서 수사권 전속 때문에 국회 업무를 좀 자주 받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긴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또 이렇게 된 거고, 또 나 같은 사람이라고 내 스타일이라고 해서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내 스타일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내 스타일로 정치를 하겠다. 나는 내 스타일로 정치판에서 활동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 전혀 생각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표 낼 때도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진짜 생각 안 하셨어요? 저희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까지 지금 임대를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랬던 분이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에 손을 잡으셨습니까? 일단 사표 쓰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할 반 다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저거 준비도 좀 하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뉴스에서 지금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막히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제가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저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겠구나. 쟤는 검찰에 있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기 완전히 전쟁터인데 나만 빠져나와서 이거 변호사들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시작을 했고 내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결국은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다시
이 싸움터에 다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 기왕 가서 할 거면 그냥 다 까놓고 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니까 정치판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은 정말 최근이고요. 그때 연락이 온 게 새로운 보수당 연락하신 분이 이해운 의원.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저를 설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저는 뭐 반대로 오히려 이해운 의원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보수당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제가 먼저 전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이해운 의원이 뭐 삼고초려해서 이분을 겨우 설득해냈구나 이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쪽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고초려보다는 어느 정도 제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뭐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알죠, 알죠. 뭐 100번을 와도 싫으면 싫은 건데. 그렇죠. 저가 어느 정도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다시 출발을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터로 내가 가야겠다. 그렇다면 네. 전쟁이 지금 가장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그곳 정치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쯤에 이해은 의원이 그렇죠. 손을 내밀어서 그걸 잡은 예, 거다. 그렇죠. 근데 그때 한국당에서도 손을 내밀었다면서요. 아니 그 한국당 쪽 분한테는 좀 죄송한 게 예. 사실 어떤 문자를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영입을 제의합니다. 뭐 이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건 뭐라고? 그러니까 연락을 좀 하자라는 문구가 왔는데. 김명현 의원이요. 뭐 실명이 이미 나왔으니까 저도 그냥 말씀드리죠. 예, 예, 그런가요? 아, 예. 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사표 쓴 직후에 예. 사실은 뭐 한국당하고 짜고서 이제 한국당 들어가려고 사표 쓴 거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예,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도 도는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연락이라도 하면 그게 사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혀 그 응답을 안 했거든요. 아, 이 문자를 소위 씹으셨군요. 예. 그게 끝입니까, 그럼? 한국당은? 예, 일십이라고 읽고.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해 살까봐 아예 그때는 만나지 않았고 예, 그 후로 결심한 후에는 한국당에서 접촉이 온 게 없었고. 그렇죠. 예. 만약 접촉이 왔다면 그리고 만났다면 그래도 새로운 보수당입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한국당이 더 큰 당이고 더 지금 뭐 예. 소위 센 당인데. 아니 뭐 제일 센 당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제일 야당 중에. 예. 근데 아니 저 이제 국회 다니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좀 뭐랄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좀 들어주시는 분들이 꽤 몇 분 계셨습니다. 이제 뭐 그분들하고 좀 인연이 아무래도 새로운 보수당 쪽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유이동 의원님, 뭐 이해운 의원님, 뭐 이런 분들하고 있으면서 되게 이야기를 경청을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좀 반성하는 보수라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성하는 보수, 뭐 합리적 보수 이런 게 예. 새로운 보수당의 모토죠. 예. 그게 마음에 들어서. 예. 근데 어차피 합당하면은 그 당이 그 당 아니에요? 지금 보수 통합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고 처음에 새로운 보수당하고 이야기했었을 때도 그 부분이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부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통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뭐 그리고 통합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이제 그 국민들 중에서 일정 부분 흐름은 그걸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새로운 보수당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를 가서든지 자기 정체성은 유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디를 가서든지 제 스타일이나 제 정체성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웅 스타일. 내 스타일로 정치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늦게 느껴져. 그럼 예.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정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되게 권력 지향적이고 또 뭐
뒤로 이렇게 서로 뭐 선동하고 뭐 국민들 약간 속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검사할 때도 제 스타일대로 웃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해왔듯이 그래서 제가 뭐 생활형 검사라고 했듯이 예. 생활형 정치인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면서 예. 그 정무적 감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무적 감각 없는 정치인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형 정치인이 예. 되겠다. 그러면은 출마는 뭐 당연히 하시는 걸 텐데 예. 보통은 전문가를 영입했을 경우에는 비례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게 되시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며칠 전에 네. 제가 입당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 그 확실한 계약을 해놓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검사가 그거 확답도 안 받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뭐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를 보장을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구를 꼭 주십시오. 이러고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 정치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출마한다는 사실만 확정이군요. 정치를 할 거면 저는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로메이커라고 하죠.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회로 입성을 하는 것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례가 됐든 상황에 따라 지역구가 됐든 예. 나는 도전하겠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합당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어찌어찌해서 지역구가 수도권 험지 뭐 이런 곳으로 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괜찮으세요? 뭐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 험지입니다. 다 험지. 예. 그러네요. 정치 예. 신인이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하려던 질문은 사표를 1월 예. 14일에 예. 내셨고 수리는 2월 3일에 됐단 말입니다. 예. 근데 공직자가 사표를 내야 하는 출마할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16일이었기 때문에 예. 괜찮은 건가? 예. 이거 괜찮다면서요? 제가 아까 확인 좀 해보니까. 공직선거법상은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직서가 접수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제 사실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사직이 아니고 이제 명예퇴직원을 냈었는데 그게 언제 접수됐는지는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14일 접수 기준으로 14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14일 날 오후에 명예퇴직원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날 작성을 해서 예. 아마 빠르면 그 다음 날 아마 그래요? 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시기가 절묘해서 예. 사실은 사표 내기 전부터 이미 정치권과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전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사표를 14일 날 내기 그 사직을 하겠다고 14일 날 이야기한 것은 13일 날 국회에서 그 소위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통과가 됐고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신임 검사들 부장 검사들 교육을 하고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회식 끝나고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사직을 한 거라서 그거는 이미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그럼 그때는 정치권에서 영입 제한이 있어서 사표 내신 건 아니에요? 겹친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전혀 건 아닙니까? 예. 자,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하시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표를 거의 뭐 내자마자 예. 다른 일 변호사 일이라든지 뭔가 어떤 다른 활동 하지 않고 사실상 정치권 직행이란 말입니다. 예. 이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정치검찰이라고 하면 저는 검사를 하면서 정치질을 하는 게 정치검찰이라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김웅 전 검사가 진짜 싫어하고 혐오하던 사람들이 정치검찰이라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인터뷰 예. 나와서. 예. 예. 정치질하는 검사 정말 싫다 예.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있으면서 그걸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정치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사실 소수 야당 편드는 정치검찰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보통 정치적이라고 하면 집권 여당 편을 드는 것을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도 예전에 법원에 계시다가 바로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야당으로 가셨고 그 장관님의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정치 판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다만 검찰을 하다 바로 나와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 분명히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주변에서 저에게 늘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분명히 그 비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지 않게 살아온 걸 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지 않게 살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 저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쏙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다. 그래서 난 다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은 사실 이탄희 전 판사도 얼마 전에 나오셨거든요.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나는 뛰어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좀 봐주십시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꼬리표가 지금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하셔야 될 거고 어제 입당하면서 그러셨어요. 거대한 사기극,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는 사직을 했었고 또 사기꾼을 아까 뭐라 그러셨죠? 사기꾼 잡겠다. 사기꾼 누굽니까? 일단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지금 저희가 예전부터 어떤 비리가 발생을 했었을 때 늘 항상 같은 척도로 가지고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과거에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옹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 국민들에게 권력을 잡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게 바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카르텔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사기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비근한 예로 법무부에서 어제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저 울산 수사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분들이 그 주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자면 토론이 1시간거리기 때문에 제가 더 오늘 뭐 입당 인터뷰에서 더 길게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인석 전 인권국장이 저랑 인터뷰 얼마 전에 하셨거든요. 말하자면은 정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 황인석 국장과 우리 김웅 검사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황인석 국장은 일련의 이 검찰의 움직임 장례식장에서의 어떤 반발의 모습이라든지 김웅 검사의 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획 작품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검찰의 조직적인 기획적인 반발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 저나 거기 그 이름이 올라갔던 그 친구들이 누가 기획한다고 거기 따라가는 그런 캐릭터가 전혀 아닙니다. 뭐 누가 시킨다고 시켜서 그거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어떤 저항이 일어났었을 때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배후 주동 세력이 있다. 아니면 뭐 불순한 음모가 숨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좀 떠올랐고요. 오히려 이런 흐름이 있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왜 그런 게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국민들의 뜻은 혹시 아닐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하는 그런 현명함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적폐고 다 악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한 김웅 전 검사. 그럼 출마하는 결정을 하셨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1호 법안은 뭘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1호 법안으로 예. 정보 경찰 분리를 하는 법안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정보 경찰. 예, 지금 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제일 문제라고 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고 싶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정치 검찰 나 싫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나 그런 사람들 혐오한다. 예. 김웅 스타일대로 하겠다. 네. 생활형 검사, 생활형 정치인이 되겠다. 그 말씀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면서. 꼭 지키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전 검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